최근에 해외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서 리플 가격 전망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분석가가 XRP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10달러까지 상승을 할 거고 중기적으로 150달러, 중장기적으로는 17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말한 내용이었는데요. 숫자만 봤을 때 조금 터무니없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 숫자는 그 분석가 한 명의 개인적인 전망이고요. 공식적으로 검증된 수치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한 건 이 숫자가 아니라 그 분석가가 근거로 꺼낸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 세 개가 각각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냥 평범한 뉴스처럼 보이는데요. 그 시간축 위에 나란히 올려놓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일론 머스크가 준비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 엑스머니입니다. 머스크는 몇 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트위터를 X로 바꾸면서 이걸 단순 SNS가 아니라 돈을 보내고 받고 저장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요. 엑스머니가 이미 미국의 여러 주에서 결제 관련 라이선스를 확보한 상황이고 출시 시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며칠에 나온다? 이건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았지만요. 출시 자체가 공식화된 계획이라는 거, 이거는 사실로 확인된 상태예요.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엑스머니가 나오는 게 왜 하필 리플에 좋은 일이냐라는 겁니다. 결제에 쓸 수 있는 코인 정말 많죠. 도지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도 있습니다. 근데 국제 송금이라는 좁은 영역에 들어가면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고, 리플이 원래부터 은행과 은행 사이에 돈을 보내는 용도로 만들어진 코인이고 송금이 몇 초 만에 끝나고요. 수수료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제 플랫폼 입장에서 봤을 때 빠르고 저렴한 게 최고이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수십 개의 은행이 리플의 송금 네트워크를 실제로 쓰고 있다는 사실로서 증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머니가 국제 결제 기능을 넣는 순간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께서 어느 정도 들어봤던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일본인데요. 이 리플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일본이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나라였었죠.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저렴하게 엔화를 빌려가지고 그 돈을 다른 나라 주식, 채권, 코인 같은 자산에 투자해 왔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단순해요. 저렴한 돈 빌려서 비싼 데 넣는 구조입니다. 근데 요즘 이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중동 전세 불안하고 유가 흔들리면서 엔화 가치가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 엔화 지키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쪽으로 점점 몰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저렴하게 빌렸던 엔화가 갑자기 비싸질 겁니다. 그럼 그 돈 빌려가지고 투자했던 사람들 포지션 정리해야 되겠죠. 이걸 청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규모가 수조 달러 단위예요. 참고로 2024년 8월 일본이 금리를 살짝만 올랐을 때도 전 세계 증시가 하루에 몇 %씩 급락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건 제 상상이 아니라 작년에 벌어진 사건이고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한꺼번에 전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정리된 자금 중에 일부는 안전한 자산으로 흘러가고 또 일부는 새로운 성장 자산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 이동 경로 중에 하나에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더 크게 포함이 되고 있어요. 특히 유동성 풍부하고 세계 주요 거래소에 다 상장돼 있고 거래량이 꾸준한 코인들이 유리할 겁니다. 리플은 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몇 개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엔화 청산이 본격화된다. 리플로 자금이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엑스머니하고 일본 금리는 또 무슨 상관이냐? 따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시간이 겹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사건이 그걸 완성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추진 중에 있는 클래리티 법안. 이름 그대로 해석하면 명확성이라는 뜻이죠.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충분히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법이라는 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지금 상원 단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최종 통과 시점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요. 여기서 구독자분들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법이 통과된 다음에 움직일까요? 아니면 통과되기 전에 먼저 자리를 잡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거의 항상 법이 확정되기 전에 포지션을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만으로도 상승을 해요.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의 진짜 영향은 통과되는 날이 아니라 통과가 확실해지는 시점부터 조용히 나타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거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 같은 패턴이 있었다는 걸 떠올려 보시면 감이 조금 오실 겁니다. 이제 세 가지를 한 자리에 놓아볼까요? 엑스머니는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고, 일본 금리 인상 압력은 올해 내내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요.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일정표가 겹치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각각의 사건들은 이미 많이 다뤄졌지만 이 세 개가 같은 창문 안에 같이 들어와 있다?
이 사실만큼은 의외로 잘 얘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개연성 있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엑스머니 관련된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리플 쪽으로 첫 번째 관심이 쏠릴 거예요. 그 다음 클래리티 법안 관련된 뉴스가 이어지면서 기관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금리 이슈가 글로벌 자금 이동을 부추기면서 리플 쪽으로 흘러드는 유동성이 한 번 더 커질 겁니다. 이 순서대로 간다고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요. 다만 이 세 가지 사건의 성격을 봤을 때 각각이 단독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앞뒤로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는 구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 시장의 변동성이 평소보다 확실히 커질 가능성이 높겠고, 가격 같은 경우는 롤러코스터를 그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얼마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흐름의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흐름을 알고 보는 사람과 모르고 보는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다를 거라는 점입니다. 뉴스가 하나 터질 때마다 놀라가지고 뒤늦게 쫓아가는 사람, 애초에 세계가 묶여있다는 걸 알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사람, 이 판단 자체가 같을 수가 없겠죠. 오늘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이 후자의 자리로서 한 걸음 옮겨 오신 겁니다. 리플의 다음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가격 숫자가 아니라 세계 사건의 타이밍을 보셔야 되겠죠. 엑스머니, 일본 금리, 클래리티 법안, 이 세 가지 따라보면 그냥 흔한 뉴스겠지만 겹쳐놓고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 겹침이 언제 풀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리플의 다음 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장을 움직일 방어세는 과연 어느 쪽이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된다면요, 냉정하게 지금은 시장이 좋다라고 정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안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시장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시장은 결국에 나를 기준으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큰 틀에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너무나도 수익 내기 좋은 알트 장세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급등 코인 쫓아가지고 몰빵 매매하는 이런 습관만 내려놓으시고요, 어떤 테마 그리고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이 단기 고점은 어디까지 오를지 여기에 대해서만 찾아보셔도 정말 효율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목표 타점을 걸어놓고 비중을 조절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신경 많이 쓰고 지치는 구간이 아니라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리플이 좋다라고 해서 어떤 게 좋다고 이 몰빵으로 들어가 놓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거는 지금 시장의 기회를 스스로 외면하는 거고요. 또 발로 차는 이런 상황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과 물리는 사람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만의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이번에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수익낸 매매 기록들을 뜯어보면요, 이 세 개 다 같은 원리로서 움직였습니다.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을 골랐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지선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지표 3개가 동시에 매수 신호를 줄 때 상승 확률이 높은 타점이다 판단을 하고 매수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3개가 뭐냐? MACD 지표로서 큰 추세가 살아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서 충분히 빠졌는지 보고, 스토캐스틱에서 골든 크로스가 뜨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매수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RSI 기준 70 근처에서 이 스토캐스틱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욕심 없이 전량 매도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번 4월달만 놓고 봐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26개의 종목을 추천드렸고, 이 26개 전부 다 빠짐없이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해버렸죠.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소규모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이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들은 일부 비중만 가지고 계시고, 또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트로 수익 많이 내셔야 된다. 매번 영상마다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익을 내야지 수익금으로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저렴하게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낮춰놓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알트 장세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수익이 빠르게 나가지고 돈을 벌기가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코인 투자 왜 하시나요? 리플 XRP 계속 보유하면서 쳐다보려고 코인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좋을 때 1년치 수익들 이럴 때 최대한 많이 땡겨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오전에 매수해서 오늘 오후에 팔거나 저녁에 팔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매수해서 한숨 자고 나면은 내일 팔거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 자체가 별로 안 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 방법이라거나 챗 GPT라거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빠른 수익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